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식재산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또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이해를 하기 위한 어,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기본 교재 지식재산 능력 시험 교재를 참고하면 페이지 제2장이죠.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제도 및 권리화 이 부분에서 제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특허제도 개요 1절부터 심사 및 공개 제4절까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반드시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거니까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문제집 등을 꼭 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강의의 개요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중요성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창작물 및 혁신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는 이런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IPAT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범죄 구분이 자주 출제된다는 것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업재산권은 네 가지가 있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있고 다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창작과 발명, 창작을 보호하는 게 뭐죠?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발명, 보호하는 것이 특허 등의 창작 발명을 보호하고 권리자의 보호하는 것,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특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는 산업재산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제도를 통해서 지식, 기술 공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이때 기술의 공개와 배타적 권리 보장 구조가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서 빈출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그것을 배타적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권을 통한 권리 보호로 투자 유치 및 권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통한 권리 보호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왜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로열티나 기술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합니다. 기술 이전은 것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겠죠. 양도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 옮겨주는 것 양도라고 하고 반대로 사업가 등이 특허권 등을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해서 양수받아서 어, 사업해서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다. 또 사업상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활발하게 기술 이전을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허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대발명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실용신안에 비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기간은 뭐라고 그랬죠?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간 그래서 설정 등록이 돼야지 권리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은 등록한 날이 아니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특허권은 권리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죠. 공공적 이익과 발명자의 권익 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심사관이 이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의 공공의 이익과 또 발명자의 권익 간 균형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리를 심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국가별 특허 정책과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출원 절차와 관련된 파리 조약, PCT 등을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파리 조약하는 것, PCT 외국 특허 출원 방법의 한 가지인데 PCT는 특허 협력 조약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PCT 출원의 국제 단계, 국내 단계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외국에 출원할 때 파리 조약은 개별 국가별로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겠죠. 그런 국가들에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 출원일, 그건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12개월 이내에 각국의 다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미국을 한다든지 일본을 한다든지 중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PCT는 특허협력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통하면 외국에 사업상 진행을 할 때 특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PCT 국제 출원이라는 것을 1년 이내 1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파리 조약과 마찬가지인데 PCT로 해놓게 되면 예비 심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30개월 또는 31개월 동안에 각국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특허 출원한 것을 가지고 PCT 출원을 하게 된다면 뭐 12개월 이내에는 뭐 미국을 한다든지 하고 또 PCT 출원을 함으로써 일본, 중국, 유럽 등등의 특허 출원을 최장 30개월 또는 31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특허제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특허법 제정 이래 산업 발전과 함께 특허 출원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약, 이것은 국제 간에 맺은 조약인데 파리 조약, PCT 등을 통한 글로벌 특허 보호 체계가 확립되고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 확산으로 특허 전략 및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다. 이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필요성은 첫 번째, 무단 사용 및 도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권리 독점권을 줌으로써 그것을 침해하면은 특허 침해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하고 또 손해배상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산업 재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각 국가별의 또 예를 들면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허제도의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R&D를 통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가 있고 또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가 있을 테고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 라이선싱 또 이전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직접 사업할 수도 있지만은 사업화에 또 특화된 기업이 있겠죠. 또 개인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사용권을 준다든지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특허권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 분쟁이 국가 간 무역 경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각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또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특허권의 권리의 이점이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또는 경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명 진흥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있죠. 국공립연구소, 민간기업, 학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을 통한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서 또 발명진흥회 등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 또 기업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트업 창업기업이죠. 중소기업 대상 R&D와 특허 출원을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명진흥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 분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독점권을 가진 자가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겠죠. 또 공동특허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와 또 그것을 또 사업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 보호와 회피 설계 전략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 시 소송 비용과 시간 투자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가 침해했느냐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침해 소송은 특허법원 등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라이선싱 계약 및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싱 계약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약자에게 몇 년간 로열티 얼마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권리를 완전히 이전한다, 이런 것들,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로 해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우리가 관련 특허를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방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뭐 병목 특허라고도 하는데 특허를 탄탄하게 쌓아가지고 이른바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특허제 협력과 다자 간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PCT, 특허 협력 조약이라고 그랬죠. 패턴 코오퍼레이션 트리티라고 PCT라고 하는데 통한 국제 출원 간소화에 이런 협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별로 언어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또 국가 간의 이익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협력조약, 특허 협력조약을 통해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혜택을 주는 국가에는 호혜주의로 특허 출원을 간소화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트립스 무역협정인데 또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지식재산 보호 통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시 주요 협정, 조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PCT, 트립스 등 약어와 협정 내용이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서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드린 바를 참고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래 지식재산 환경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신기술 분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이오, 데이터 등의 권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신기술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개발되면서 신기술 또 개발된 선진국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 또 지적, 또 재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 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권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국의 법, 제도 개편 및 지식재산 분쟁 증가 가능성. 각국에서 자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개편하고 국제 협상을 시도하고 또 적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개인 간, 기업 간 상호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풀 이런 게 있는데 특허 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표준 특허 등 새로운 분쟁 양상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각주로 해서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교재를 통해서 또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용어 사전을 간이 용어 사전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 그 특허 제도의 개요를 또 특허 제도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특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특허 제도의 개념은 새롭고 진보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새롭고 진보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새로운 것, 진보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각국마다 정의가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기존의 종래 기술에 비해서 어떤 기술적인 곤란성이라든지 효과의 진보성이라든지 효과가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목적의 특이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고 진보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고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공개를 전제로 특허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아서 발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허제도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허권을 부여하는 목적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또 기술을 공개를 통한 후속 연구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연구, 중복 투자를 하지 말고 그 다음 연구를 이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연구를 개발하도록 한다. 다음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특허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제도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특허제도는 15,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현대적 특허제도는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산업이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발전된 것 이런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1차는 뭐예요? 기계화 혁명이라고 그래서 전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재봉, 뭐 봉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 2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전기,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3차는 정보화 시대,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한 산업혁명. 4차가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런 그 혁명적인 이런 것으로서 뭐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각종 조약 및 협정 체결로 인한 통합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 포인트에서는 유럽 특허제도, 미국 특허제도 등과 비교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특허권의 주요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에 각주로 해서 특허풀, 특허조합원 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다수의 특허권자가 자사의 여러 특허권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묶어서 공동 라이센싱하는 체계를 특허풀, 특허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특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해당 기술 표준 구현의 필수적인 특허, 해당 기술을 표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허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표준 특허라고 인정을 하고 표준 특허에 대한 대가를 주고 다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주요 효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첫 번째, 특허 발명을 사업적으로 실시하는 것, 양도, 라이센스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침해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부여합니다. 권리 범위, 특허 청구 범위라고 그러는데 특허의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 특허 청구항의 작성 내용,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를 했더라도 특허 청구항에 기재하고 그것을 심사 결과 등록받아야만이 해당 청구 범위, 청구항의 내용을 권리 범위로 보호받는 것이고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해놓고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특허 권리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 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있겠죠.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이렇게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 심사 등록,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등 분쟁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요. 특허법원 등에서는 최종적
분쟁 해결, 예, 특허 침해 소송 이런 것들이죠. 예, 분쟁 해결 및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이점은 권리를 독점함으로써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이전, 기술을 갑에서 을로, A에서 B로 이전하는 것이죠.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일정 지역 등을 선정하여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허락하는 것, 이것을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제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 특허 제도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고, 주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유치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때 시험에 준비할 관점에서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특허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특허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핵심 특허, 주변 특허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허 하나뿐만 아니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특허들을 만들어 놓고 넘으로서 여기에 침투하는 것을 기술적인 침투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허 맵을 활용한 기술 시장 및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허 맵이라고 한다면 특허에 대해서 이게 기술 발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분석하는 툴을 얘기합니다. 그 맵을 활용한 기술 동향 파악, 시장 동향 파악이 하는 것이 활용 전략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연구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 단계로부터 특허 가능성 검토 및 전략적 추론. 네, 특허 추론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미 추론되어 있는지 또 기존에 등록된 또 추론된 기술과 차이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업별 특허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별 특허 동향인데요. 이것은 이제 최근 전자, 통신, IT 분야 신속한 기술 변화로 다량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 분야는 연구개발 비용이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임상 등 장기 검증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가 나온다 그러면 임상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오는 것이다 또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제 이것은 국제협약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특허 출원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실용신안에 대비할 때 실용신안권이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할 수 있는데 실용신안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상대적으로 짧고 간단한 발명, 이걸 고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권입니다. 산업재산권에 특허, 실용, 디자인권 이렇게 상표권이 네 가지가 있죠. 디자인권은 제품 형상, 색채, 형태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안경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책상, 가방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권이 권리가 20년씩 보호가 됩니다. 실용신안은 10년. 그리고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 식별 표지에 관한 것이 자타 상품의 식별에 관한 권리가 표지된 권리가 상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커피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별다방도 있고 콩다방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뭐 커피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커피인데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 4대 권리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의 비교 문제 및 비교 문제가 출제민도가 높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특허제도 발전 및 개선 방향입니다.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관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특허제도 발전 및 발전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것인데요.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허 제도를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글로벌 표준화 동향에 맞춘 법 제도 개선, 글로벌로서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글로벌 표준화 동향, 이제 예를 들면 뭐 각국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법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따라 가지고 우리 법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기술입니다. 특히 최근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출현 증가에 대응하는 심사 지침 이런 것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AI가 만든 발명한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 특허에 발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 발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출원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해서도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AI가 발명한 것은 특허받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팜 대량의 빅데이터가 나옴에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특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